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그냥 아이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봤어요. 조금 저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같은 차에 타고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중인데, 운전대는 두 명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수업이라는 게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둘이 같은 이정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가끔씩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에 다르거든요. 말을 안 하죠. 우리가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두 명이서 잘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뭔지는 알 것 같고 근데 그냥 글쎄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유창성 쪽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영어를 배웠던 과정도 말을 해줬고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했고 하는데 뭐냐면은 영어라는 거를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가 아니라 체육이에요. 영어는 똑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평가가 아니 세계적으로 앞구르기를 하는 한국에서 특히나 앞구르기 말고 다른 거 뭐 하지? 글쎄 좀 힘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덤블링 중에 뭐가 있을까? 백덤블링이라 그러나 그거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도는 거 있죠.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 뒤로 도는 동작을 잘 하는 사람에게 평가가 후하다고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 하면은 막 취업도 잘 되고, 이거 하면 학교에서 성적 잘 나오고, 이거 하면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 와 하고, 이거 하면은 뭔가 대단한 능력으로 인정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하면 되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책을 더 봐야 될 게 아니라 백덤블링을 더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영어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체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책으로 파고들고 책만 배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줬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같이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보면서 학생한테 못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또 숙제로 갈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켜봤는데 예전에 제가 만들어줬던 문장들도 시켜보고 했는데 다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발음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봤는데 발음이 여러 갈래가 있겠죠. 발음을 평가할 때. 근데 여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practice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은 practice라고 네 글자로 읽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practice라고 practice 이음절로 말을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음절로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연음의 영역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practice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악센트 영역으로 가면은 거기에다 또 가미시켜야 될 게 practice 같은 경우에 practice, prac 첫 번째 A 사운드에서 강세가 붙기 때문에 그 prac 이거를 잘 해주는 사람이 영어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actice 연음 플러스 강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또 다음으로 가서는 뭐가 있냐면 단어들이 여러 개 나올 때 이 문장을 말할 때 이 문장 전체가 평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he needs some practice, he needs some practice, he needs some practice, he needs some practice 이렇게 말하면은 억양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근데 이걸 만약에 어느 지방 사람들은 he needs some practice 이런 식으로 he needs some practice, need some practice 이런 식으로 좀 뭔가를 높이고 낮추면은 그럼 거기에 억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학생이 갖지 못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강세는 있어요. 본능적으로 뭔가를 잘하고 쉐도잉 하면서도 잡힌 게 있고 근데 억양은 없어요. 높게 치고 낮게 낮추고 이게 없는 거예요. 문장에. 왜냐면은 그게 자신의 모습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거를 거부감을 갖는 거죠. 그래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해줬고요. 또 지금 아마 학생이 이해 못했던 부분인데 오늘 조금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은 쉐도잉을 그동안 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입에서 나온 말을 내 머릿속에 담았다가 똑같이 출력해내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한 가지 일을 할 때 한 가지에만 충분히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했거든요. 늦은 나이에. 그래서 상대방이랑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제 귀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머릿속으로 제가 똑같이 반복을 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듣는 동시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왜?
저는 ADHD 뇌를 갖고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하는 순간에 다른 곳으로 주의가 돌아가는 걸 알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 선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다른 행동이 아닌 이 대화와 관련된 행동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이걸 하는데,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반복해서 입 밖으로 내기 직전 상태까지 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한 말이 제 머릿속에 오래 남고, 그 문장을 이용해서 답을 쉽게 하는 법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대화를 해보고, 제가 질문을 한 거에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나 봤더니 눈이 위로 향하면서 제가 했던 말들을 머릿속에 담은 거를 그대로 보면서 얘기를 다시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식으로 본인도 어느 정도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고, 또 이거를 인지시키면은 아이가 아마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요약 드릴 수 있겠고요. 뭔가 중요한 거 말 안 한 것 같긴 한데, 더 말하면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제 목도 아프고. 네, 그래서 오늘 요약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